장기 연애는 대부분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미 생각들이 굳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떠올려서 어필해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만나고 또 깊은 감정을 공유했던 만큼 그에 따른 추억과 연결성을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작별 인사같이 느껴진달까나요. 그렇기에 장기 연애 이별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후에도 1, 2년 동안 제대로 연애하기 쉽지 않고 후유증에 시달리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장기 연애 측면에서는 이별은 사실 별거 아닌 상황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씩은 깨졌다가 다시 붙은 경험이 있고요. 관성처럼 서로가 바라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기 연애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든데도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이 장기 연애가 왜 힘든지, 그리고 이별 원인 및 재회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볼게요. 장기 연애의 재회는요, 서로가 완전 끝까지 못 볼 거를 본 게 아니라면요, 서로에 대한 끌림은 높은 편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재회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1, 2주 이내로 닿은 경우 또는 2, 3개월 이상 흘러서 닿은 경우입니다. 추후 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보통 장기 연애를 부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누구는 3년, 5년, 개인적으로는 2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들 때이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최소 시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한 1년 이상의 시점이고요. 1년이라는 사이클을 경험하고 설렘을 넘어 본 모습을 보는 시기이기에 장기 연애라고 보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며 그것보다도 설렘보단 이제 편안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미래 설계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장기 연애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깊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장기 연애가 이제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의 무서움입니다. 대부분이 이 장기 연애를 끊기 힘든 이유가 이 정에 있습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풀어내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영향 때문이죠. 제가 누누이 말하는 호르몬 물질들인데 이게 깊은 애착과 사회적 유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 호르몬이 분비된 상황에서 끊어지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호르몬을 찾게 되고 애착과 유대를 느끼고 싶기에 더욱 끊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져야 하는 거 알겠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라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치감 붕괴입니다. 내 반쪽이에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너가 결합하여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상대방과 나를 통합시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잃는 게 아닌 나의 일부가 잘려나간 느낌을 받습니다. 극심한 공허함과 단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고, 그쵸? 세 번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동안 만나고 쌓아온 게 있어서 새로운 사람과 또 다시 쌓기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만날래요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 노력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합리적 의사결정은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봅니다.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현재의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하죠.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요, 장기 연애로서 힘든 이유를 되찾고 다시 건강한 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꼭 이해해보세요. 이별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곤태기가 와서입니다. 곤태기라는 건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찾아오는데 모든 연인이 다 경험하는 구조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가 와서 설렘에서 익숙함으로 변하거나 외모 관리가 소홀했다든지 늘 이쁘게 말했던 사람이 말투가 변했다거나 등 쉽게 말하면 익숙한 거죠. 관계가 적응되었고 애틋함보단 편안함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변한 것 같아,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등의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이탈 욕구 증가입니다. 늘 만나오던 안정감을 느끼던 사람보다 새롭고 신선한 설렘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면요, 일시적인 감정 변화로 인해서 이탈 욕구가 증가할 수 있죠. 이건 못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보다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인한 반응이라고 보면 되죠. 이럴 때 관계는 안정화되면서도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거나 관계에 대한 집중이 되지 않으며 복잡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이별이 될 수 있죠. 이런 경우 넘어가는 경우보다 대부분이 다시 오긴 하는데 대처가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서입니다. 참 많이 생기는 부분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한쪽은 비혼주의고 한쪽은 결혼주의고 충돌을 한다든지, 또 이제 여성의 경우는 출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안정이 생겨야 결혼을 한다 생각하기에 언제 할지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죠. 여성 쪽에서는 불확실함에 지치고 서운함을 느끼게 되죠. 또 많이 나오는 게 상대방의 가족이 반대라든지 외에도 금전은 어떻게 할지,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생겨 이별합니다. 네 번째, 미래 가치관 불일치입니다. 만남이 길어졌던 만큼 사랑과 설렘만으로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든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좁혀지지 않는다든지, 나이 목표와 상대의 목표가 충돌한다든지, 직장 및 거주지 문제라든지, 경제관념의 차이가 생겼다든지, 술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일치되며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안 맞는 게 계속 지속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싸워도 그걸 풀어내고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고, 싸워도 그걸 그냥 덮고 서로가 그냥 사랑하니까 잘 지내보자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는 소통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 한쪽이 껄끄럽게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근본적인 다툼이 일어난 건 그 문제를 꼭 짚고 더 서로가 성장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덮고 그냥 늘 쳇바퀴 돌듯이 다툼이 계속 일어난 경우, 다툼이 망성화가 되어서 헤쳐나가기 어렵게 됩니다. 대부분의 재회는 두 가지 틀로 나뉘게 됩니다. 아까 말한 이별의 이유들이 두세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한두 가지 문제나 이전과 별반 차이 없는 문제인 건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한두 가지 문제라면요, 사실 노컨택만 하셔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권태기도 장기 연애에서는요, 정말 쉽게 해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장기 연애도 일반 연애처럼 시간을 3주, 4주 짧게 두는 게 아니라요, 더 길게 두신다면 효과적일 거고요. 특히 1, 2주 안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는요, 아까 말한 안 맞는 게 지속되었거나 급격한 심리적 변화나 감정적 피로감이 있어 이별 욕구까지 갔던 경우는 수월히 해결됩니다. 이걸 막 설득하고 붙잡아서 만성화시키면 안 되겠죠. 가장 쉽고 재해가 잘 되는 케이스들이고, 보통 마주하는 게 두세 가지 이상 섞여 있는 권태기에 결혼과 미래 가치관이 불일치한다면요, 장기 연애는 대부분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미 생각들이 굳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초반에 설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여유를 줘야 쉽게 해결됩니다. 단순히 여유를 주면 존중만 해줘도 상관없긴 하지만, 이러한 미래 가치관 문제까지 걸쳐있다면요, 그 가치관 원인이 내가 잘못 인지를 해서 서로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했다든지, 서로가 더 다른 방법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는 없었던 건지, 그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었던 건지, 이런 측면들을 떠올려서 어필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정과 같은 추억과 감정이 많기에 그 점을 잔잔하게 남기고 쿨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편안함에 서로를 느끼는 구간이라 마지막에서는 나의 모습 변화를 당차게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연애보단 시간을 충분히 두고 다시 연락 오지 않는다면요, 재접근을 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어필하여 대화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장기 연애는요, 서로가 끌림이 강했던 만큼 다시 또 돌아볼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만난 기간만큼 또 돌아보는 시간들도 길어질 수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순간을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거에 집중을 하시고 나아가는 방향이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도 힘들게 느껴지면 그냥 가족과 큰 다툼했다 생각하세요.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보통 다시 대화하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는 편이니 지금 당장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수월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에 상하심리 검색하셔서 저에게 요청해주세요. 이상 이별과 재회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